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을 관리해주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 코치, 건강관리사 홍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녁 시간인데도 280여 분이 들어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또 이렇게 큰 무대에서 책 발제를 한다니까 떨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고 또 보고 했는데 이따가 머리가 하얘지지 않을까 저 또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 관심 그리고 질문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루에 주어지는 24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맞죠? 수면 시간, 통근 시간, 근무 시간 등을 빼면 당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남는 시간은 고작 한두 시간이 아닐까요? 그러면 그 자유로운 한두 시간을 마음껏 누릴 만한 여러분 돈 있으신가요? 여기 사무실이 필요 없고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으면서 원하는 삶을 실현하게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간단하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장시간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있으면 1번. 네. 많은 분이 관심이 없으시면은 오늘 발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풍 관심이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오프닝에서 읽은 이 질문은 우리 쇼더 플랜 뒷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네, 와. 네, 책을 발제를 하면서 이 뒷부분을 봤는데 이거 하나면 그냥 누군가한테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넬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잘 어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쇼더 플랜을 함께 보실 분들은 책과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하원정 매니저님, 조선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준비되셨다고 책 한번 흔들어 주셨네요. 자, 준비되신 분도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와. 네, 좋습니다. 네, 책이 있으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책을 함께 펼치면서 보려고 합니다. 목차를 먼저 보실게요. 서문을 건너뛰어서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를 보면 서문,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제1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그리고 저 뒤에 12, 13, 14, 15장에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냅킨 프레젠테이션 10가지가 2장부터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반드시 읽어야 할 페이지를 2장부터 5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2장부터 5장만 빠르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 산하의 파트너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을 발제하거나 함께 읽거나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서문 먼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9페이지에 당신이 갖춰야 할 것은 땡땡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네, 오로지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뿐이랍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요. 꿈을 이뤄야겠다는 마음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자,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그가 why, 삶의 어떤 목표나 방향성, 그리고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금배가 아닐까 하고 계속 후원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첫 번째 성공 비결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래요. 제가 불리하더라고요. 저 강사잖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첫 번째 성공 비결에서 탈락 아닙니까? 네, 저보다는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성공 비결이 많다라는 말,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 거죠. 많이 들어야겠죠. 들으라는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자, 그럼 1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제1장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14페이지.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주는 유통 시스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한테 직접 보상해주는 유통 시스템이요. 우리 여러분 시스템 중에서 이 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일반 유통과 점점 발전해가는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갈수록 직거래 유통이 가고 있죠. 그래서 직거래 유통은 마지막 유통이라고도 합니다. 전혀 이건 불법적인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유통의 발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반 유통 아직도 있습니다. 광고하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유통의 비용이 80%가 머물러 있지만 소비자들은 압니다. 생산자를 찾아서 제가 직접 물건을 가져올 수 없으니 80%의 비용을 더 얹어서 우리 소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원가, 원재료를 좀 고급스럽게 만든 생산자로부터 직접 소비자가 제품을 유통시켜서 받는, 그래서 원가가 좋은 고퀄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받는다. 그리고 그 유통, 광고를 대신한 광고의 수당을 인컴으로 받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상해주는 유통 시스템이라는 걸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가볼게요. 16페이지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16페이지에서는요, 마케팅과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업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전달한다, 유통시킨다 라는 의미죠. 우리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세일즈는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몇 대에 걸쳐 확장해 나간다.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요. 네. 제품이 생산자, 제조업자에서 소비자로 전달되는, 그리고 그 유통의 네트워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확장해 나가는 정상적인 유통 사업이라는 거를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회사나 상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이래요. 뭐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회사나 상사가 아니라 자기 개인, 자신을 위한 사업이면서 당신이 스스로 선택해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회사의 제품을 회원가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먼저 스스로 뭐가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좋은 소비자. 소비자로 시작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자,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도 아보라는 소비자로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그쵸? 애용한 매니아로 발전했다가 매니아쯤 되니까 못돼요. 소개를 막 했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구축돼서 이게 사업가로 자동으로 이동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기 자신을 위한 좋은 소비자가 시작 포인트다라고 19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2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구축한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제품의 유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기본은 무엇의 이동인가요, 여러분? 제품의 이동이요. 자, 내가 소비자로, 아보로 제품을 먹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1차 어디로 가죠?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한테 제품을 유통시켰네요. 그리고 또 너무 좋으니까, 필요한 많은 지인분들, 그리고 그 지인분들의 지인분들께 제품의 이동을 시킨 거네요.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확장된다라고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3페이지로 가볼까요? 제품과 서비스의 우수한 품질을 지인에게 전하고 그것을 나눠 씁니다. 이것이 제품 판매와 연결되죠. 자, 판매 아니고요.
전하고 나눠 쓰는 게 자연스럽게 판매와 연결돼서 이는 판매보다는 어떤 말이 더 적합하다고 하나요? 나눔, 나눈다, 전한다, 나눔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발제된 내용들은요, 네트워크를 모르시거나 처음 신규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께 이런 언어, 우리부터 사업자들부터 언어를 조금 바꿔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스스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인지 아니면 세일즈인지 구분하는 게 결국 언어 사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제를 하면서 나부터 언어를 바꿔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23, 24쪽에 보면은요, 후원과 모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제 Q&A를 많이 받는 게 결국 이것도 파는 거잖아, 세일즈잖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세일즈에서는 후원한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판매한 대상을 모집한다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 우리 여러분들 매니저들 무슨 말씀 더 많이 쓰세요? 후원한다라는 말씀 더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집이 아니라 후원 사업이고요. 사업 파트너와 깊은 인연을 맺는 것,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모든 노하우를 전해줄 책임을 가집니다. 후원하는 우리 사업자들은요, 그리고 비즈니스 구축을 위해 진심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걸 후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비즈니스라고도 하나요? 가르치는 교육 비즈니스다라고 하죠. 제일 많이 들으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어쩌면 조이, 줌에 접속하신 것 자체도 하나의 가르치는 교육의 일환인 거죠. 복제 교육 미팅인 거죠. 그래서 14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23, 24페이지 다시 보시면 후원자가 되었다면 당신을 믿고 가입한 사람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 진심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 책, 쇼더 플랜이요.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알려주는 책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쇼더 플랜입니다. 자, 만약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뭘 하면 좋을지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쇼더 플랜을 한 3번만 읽어보세요. 네, 저도 오늘 발제하기 전에 참 여러 번 읽을 책인데 발제를 하면서 굉장히 더 깊숙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독서 경영이었는데 결국은 이 부담을 안아야 저자의 생각을 쏙쏙 빼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비즈니스나 건강 책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어 보시면 아마 그 책은 여러분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 줄에 나와 있듯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고 또 모르는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이 책 함께 읽어보심을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자가 얘기한 냅킨 프레젠테이션을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30페이지입니다. 모든 것은 2 곱하기 2는 6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언뜻 보면 어때요? 에이, 틀렸잖아. 2 곱하기 1은 4지. 곱셈으로 얘기하면 틀릴 수 있죠. 그런데 30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수익을 올리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대요. 굉장히 오해 여지가 많습니다. 사업을 한참 진행 중이신 분들은 맞아 라고 하시겠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 협업, 팀 파트너, 아니면 핵심 리더, 그들을 도와 훌륭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건가면요. 이렇게 한번 제가 도형을 그려봤어요. 가령 IMM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50명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짜잔! 제가 50명을 직대로 쫙 후원할 수도 있죠. 있을까요, 여러분? 네, 능력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후원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이그룹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라고 우리 상위 스폰서로부터 전달을 받으셨나요? 가르침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짠!
자, IMM 아보 50명은요. 자, 내 산하 레그에 그렇죠. 세 줄 전략. 매니저 3명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레그 조건이죠. 이거 어디 나오나요? 우리 보상 플랜 직급에 세레그 MG급자 3명 이상을 후원하라고 나오죠. 조금 더 가볼까요? 자, 본사에서 제시한 631 비율의 포인트를 보면은 세 줄의 매니저인데 한 줄은 MM을 유지하는 레그, 한 줄은 SM, 한 줄은 매니저를 유지하는 포인트가 나오면 IMM은 무난하게 간다라는 전략이죠. 이것도 역시 네, 세레그, M 직급자 3명 이상의 전략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페이지요. 큰 수익을 올리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우리는 함께 사업을 펼칠 핵심 리더, 파트너를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행동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직대로만 펼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가끔. 네. 왜 깊이로 파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급표에 보시면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빨간색 네모 체크로 보시면 IMM부터 GP까지는 세레그 전략입니다. 저희가. 세레그에 3명 각 단계의 직급을 구성하고 있으면 레그 조건이 충족이거든요. 이렇게 3명을 독립시킨 이후에는 PP는 4레그, CL은 5레그, SCL은 6레그의 레그를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확장해 나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넓이보단 깊이로 나간다라는 이 저자의 말하고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2는 왜 6인지 한번 볼게요. 자, 2명에게 전달을 해요. 그럼 그 2명이 다시 2명에게 전달합니다. 2 곱하기 2는 4가 맞죠? 또 그 4명이 2명한테 전달을 해요. 2명씩, 8명. 그 8명이 2명한테 전달을 하면 총 16명이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고배 법칙이죠. 근데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2명이 2명한테 얘기해서 4명이지만 결국 내가 애초에 2명한테 전달을 했었기 때문에 그 2명까지 더해서 6명이 알게 된 거죠. 전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다시요. 4명이 2명에게 2명씩 전달해서 8명이지만 애초에 내가 전달했던 6명이 있었기 때문에 14명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랑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2명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럼 2명이 2명한테 전달해서 여기는 어때요? 2, 2는 4. 여기 정확하게 4명이 되죠. 하지만 이 4명을 전달했지만 이 4명한테 전달한 2명이 있기 때문에 6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4명이 다시 한번 2명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4, 2, 8 맞습니다. 8명. 하지만 이 8명 빼고 그 전에 알았던 이 6명이 있기 때문에 8 더하기 6은 14명이 되는 거죠. 다시요. 이 8명이 한 번 더 내려가요. 그러면 8이 16. 맨 밑에 줄은 16명입니다. 하지만 16명을 알리는 데까지 이미 알고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30명에게 알린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2 곱하기 2는 6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냅킨에다가 설명해 주라는 거죠. 자,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 아마 이게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게 왜 2 곱하기 2가 6이야. 이걸 이렇게 풀어주시면 좀 쉽겠죠. 2 곱하기 2는 4지만 네, 여기 4명과 2명을 더해서 6. 4명이 2명한테 더 전달하면 8이지만 이미 전해져 있는 6명이 있기 때문에 14명. 마찬가지로 30명. 자, 그럼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저자는 핵심 리더를 5명에서 6명을 기르라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3명이 3명을 복제를 합니다. 제가 애초에 3명의 핵심 리더를 양육하고 그 3명이 또 다른 3명을 양육한다고 했을 때 3 곱하기 3이 되죠. 3, 3은 9지만 이미 내가 알려준 3명이 있기 때문에 12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나는 한 명 더 전달했을 뿐인데 120명이 돼요. 한 번 더 가볼까요? 4명이 4명씩 복제했어요. 340. 숫자가 굉장히 커지죠? 5명이 5명한테 복제를 했습니다.
780명이요. 이 정도면요, 여러분. 780명이 매일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커다란 소비가 유통되는 거 맞나요? 네, 어마어마하게 조직되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2명이 2명한테 복제를 했을 때 16, 3명이 3명한테 복제했을 때 81이죠. 자, 그럼 그 차이를 볼게요. 1명이 증가했을 뿐인데요. 마지막에 전달해지는 최종 알게 되는 사람의 후원자 수는 65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여기 2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명을 복제했고 여기 4명, 2명 더 복제한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240의 차이가 나죠. 1명 더요. 여기는 609명의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지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6이다라는 걸 45초? 저는 좀 짧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을 잘 풀어주신다 그러면 왜 네트, 그물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6페이지요. 36페이지의 성공의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어떻게 하래요? 애용하네요. 여러분 애용하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그 제품 아직 안 먹어봐서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제품 좀 주세요.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네, 안 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품은 다 드셔보시고 메인 제품, 3종 제품은 거의 애용 수준이셔야겠죠. 애용이라는 건 뭐 많이 메가로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빼먹지 말고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효과나 체험을 나도 체험하고 주변의 사례들을 조금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소비자가 어떤 Q&A 질문을 했을 때 좀 응대할 수 있는 수준.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플러그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페이지요. 당신의 프론트라인, 직접 후원하는 사람 중에서 늘 함께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되세요? 자, 저는 여기서 늘 함께하는 사람을 함께 튀는 파트너, 핵심 리더라고 좀 정의를 다시 해봤습니다.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이걸 못 찾아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생각해보면 VP까지는 그냥 혼자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VP 직급 이상일 때는 함께 뛰는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힘을 받고 소그룹 미팅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함께 한다는 거구나. 이게 함께 전략을 짜고 함께 직급을 가는 거구나. 결국 밑에를 도우면 밑에가 직급을 가면 나는 밀려서 가는 구조구나. 라는 그 느낌이 체험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후원하지 말고 함께하는 사람, 정말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 5명에서 6명을 후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전략이 있죠. 처음엔 3사람. 그래서 왜 이게 아닌지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얘와 얘. 얘는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네. 핵심을 찾으십시오. 함께 뜰 파트너를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엔 더딜지 몰라도 나중이 빠르더라고요. 자, 그럼 38쪽으로 가볼까요? 38, 39. 자, 제2장 냅킨 프리젠테이션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자, 38, 39쪽에 보면 왜 퍼스널에 모든 사람을 후원하지 말라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조금 나옵니다. 한 사람이 직접 통솔 및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고작 5명에서 6명이다. 이건 저자의 말이 아니고요.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200년 이상의 경험으로 실증된 사실이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에서 6명이라 퍼스트라인, 여기서 꼭 퍼스트라인은 아니어도 핵심, 각 레그의 핵심 5명에서 6명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조이 전략으로 3주를 먼저 후원할 것을 계속 공부, 가르침 받고 있죠.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브레이크 어웨이, 즉 독립할 수 있는 사람, 독립할 수 있는 직급을 간 사람, 그 사람이 나오면 새로운 한 사람을 또다시 후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뭘까요?
저는 GP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GP까지는 세 레그거든요. 그럼 GP, 내 레그 중에 GP가 하나 따당 하고 생기면 그건 독립 레그. 그럼 나는 또 다른 레그를 준비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 더 이상 이렇게 물론 관계를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직접적인 에너지를 조금 줄여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0페이지로 가볼까요, 여러분? 냅킨 프리젠테이션 두 번째, 세일즈 신드롬입니다. 40페이지에서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사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 그리고 41페이지에서는요, 네, 세일즈를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세일즈의 왕들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리고 신규로 뭔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 두 번째, 성공하기 위한 후원 방법. 우리는 모집을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교육 후원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산하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들을 후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 세 가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우리 다 하고 있으시죠?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법, 성공하기 위한 후원 방법,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교육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 전반에 후원, 가르치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3쪽으로 가볼까요? 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의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 적어도 몇 대까지요? 3대까지는 아낌없이 후원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대까지 아낌없이 후원한다를 저는 복제로 봤습니다. 자, 우리가 복제 미팅, 복제해야 한다라는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3대까지 후원해야 한다 이 말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이미지로. 내가 배웠어요. 그리고 A를 가르치죠. 그리고 A가 B를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B가 C를 후원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3대를 후원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렵나요? 설명을 보충해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B를 가르치는 시점에서 복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A가 B를 가르칠 때 내가 동행해서 도움을 주거나 혹은 그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렵죠? 자, 조금 더 쉽게요. 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A라는 리더를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베이직 교육이요. 회사 제품 보상을 3, 4주차 교육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주나 4주 교육을 해요. 자, 그러면 B가 배웠죠. 그리고 그 배운 거를, 아니, A가 배웠죠? A가 배운 걸 B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나는 떠나면 안 됩니다. 왜요? A가 온전하지 않으니 B를 양육하는 거를 온전하게 배울 때까지 나는 같이 있어야 돼요. 동행을 해주거나 A가 온전하게 베이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직 미팅에서 회사 제품 보상을 연습시키거나 후원 시 동행해서 A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A가 B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B가 C를 가르쳐 줄 때까지 내가 후원을 합니다. 소그룹 미팅을 구성하고 A 자체가 베이직 교육을 잘 할 수 있게 후원할 때까지 제가 3대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독립시킵니다. 이 개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복제인 거죠. 자, 다시요. A를 베이직 교육을 시켰어요. A가 B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교육 지원과 함께 때로는 동행해서 설명하고 클로징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A가 자기가 하는 걸 넘어서 자기의 파트너 B를 C한테 후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단계까지는 제가 후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A는 온전하게 나와 같이 복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그룹 미팅이나 베이직 교육으로 여러분이
꾸준하게 계속 네, 지원을 해주시면 되죠. 이래서 교육사업이고 복제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5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반드시 해야 할 일 4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제품 애용이에요. 두 번째가요, 비즈니스 배우기와 전달하기. 세 번째가 후원하기. 네 번째가 후원 받은 사람에게 후원 방법 가르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제품 애용. 좀 의아해하지 않으세요?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먼저 배워야지 왜 제품 애용인가요? 자, 우리는 제품을 유통시키는 유통을 하는 소비자이면서 사업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제품 애용인데 처음에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은 애용보다는 판매에 집중 몰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것, 내가 유통시키는 제품에 대한 애용과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 배우기와 전달하기가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일단 네트워크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재구매율이 있는 소모품을 선택하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지속적인 이용을 넘어 애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배우기와 전달하기에서는 직접 경험을 통한 제품을 이해, 장점과 특징을 파악해서 내가 배웠으면 이것을 내가 후원하고 있는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해요? 공유를 해야 된다고 하죠. 실제로 우리 소그룹 미팅이나 전체 미팅 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아이스토리에 감동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들이 있으면 맞아 저거 먹어볼래 라고 공감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품을 이해하게 되면 장점을 파악하게 되면 꾸준한 애용, 이용으로 이어지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애용과 동시에 후원한다. 애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소비자에서 매니아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자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후원을 직접적으로 해야죠. 또 소비자가 처음 됐어요. 이 사람을 애용자로 만들려면 어차피 후원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이해가 되어야지 저 애용자가 되니까요. 네 번째, 후원받은 사람에게 후원 방법 가르치기. 이때부터 복제 미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쵸? 내가 후원받았던 것처럼 또 밑에 산하의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유통시키는 매니아이기 때문에 제품의 좋은 점을 함께 공유하는 걸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63,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신을 위한 사업에 일주일에 5시간에서 10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유의미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5명을 후원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우리는 협력 관계라는 거죠.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이다. 이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64페이지 저자는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이라고 표기해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우리 하는 거 처음부터 그게 다 교육이잖아요. 지금도 교육이시잖아요. 야간 대학인가요, 우리? 밤이니까 본업 있으시고, 네,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에 지금 열심히 열공 중이십니다. 아우,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힘이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 5장으로 가볼게요. 네트워크는 폭이 아닌 깊이로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아까 내가 IMM 되려고 50명을 쫙 직대로 펼쳐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세레그 전략으로 깊이 파야 된다라는 이야기. 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5페이지에 보시면 깊이 있게 파되 도중에 그만두지만 않으면 성공한다.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탑 리더들, 우리 스폰서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뭐예요? 포기하지만 마, 밀려서라도 가. 근데 우리는 중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죠.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성공한다고요? 될 때까지 하니까. 그쵸. 이 말이 예전에는 엄청 와닿지도 않고 그냥 좀 화가 났어요. 안 되는데 뭐 될 때까지 하라 그래. 근데 요즘은 좀 실감합니다. 맞아, 될 때까지 버티면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든 되는구나. 근데 정말 피해가면서 밀려서 간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이 기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67쪽 볼게요. 67쪽에 보면요. 최소 2주일에서 길게는 6주일까지를 트레이닝 기간으로 보래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이 끝난 그 다음 달이 사업을 시작하는 달이래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저희는 3주에서 4주를 트레이닝 기간으로 기본 베이직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교육기한테 잘못 입 열면은 마음에 상처 입어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만둔다고 하니까 배우고 가서 입을 여세요. 꼭 얘기하는데 우리 액션형 분들 어때요? 가자마자 입 열고 안녕 하시는 분들 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트레이닝을 끝마친 그 다음 달이 사업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73쪽에 보면요. 4가지 프레젠테이션을 구성원들에게 가능한 빨리 전해줘라.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산하 매니저님들에게 사업을 올바르게 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 지식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 암기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냅킨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뭐였나요, 우리 매니저님들? 네, 커닝하시면 안 됩니다. 2 곱하기 2는 6. 자, 두 번째는요. 좋은 제품과 기회를 파는 거 아니고요. 나눠라. 자,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 반드시 해야 할 4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품 애용. 두 번째, 비즈니스 배우기와 전달하기. 세 번째, 후원하기. 네 번째, 후원 받은 사람에게 후원 방법 가르치기. 자,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네 번째, 네트워크. 폭이 아니고 깊이로 팔아 였죠. 이 4가지를 빨리 전해주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암기하셨으니까 빨리 전해줄 거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6장에는요, 금배, 음배, 빈배 유형별 대응법이 나오는데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저자가 얘기한 금배는 시작.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자신감에 가득 차서 활발하게 활동. 음배, 시작. 금배와 빈배의 중간 유형. 금배가 될지, 빈배가 될지는 함께 활동하는 당신의 사업 방식에 달려 있다. 빈배, 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번 설득해야 하는 사람들의 유형. 자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금세 의기소침해짐. 자, 이것만 보면 금배는 우리가 취해야 할 사람들이고 빈배는 버려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배, 음배, 빈배를 모두 잘 되게 성공시키는 게 리더십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리더님들의 어떤 사업의 발전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 내가 먼저 선택하고 사업 확장, 성장을 시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배, 빈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은배, 빈배도 금배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라. 하지만 우선순위 영역에 있어서 내가 사업을 확장시켜야 될 지금이면 금배에게 에너지를 쏟아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80페이지에 금배 혹은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8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1.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2.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3. 감동을 받아 열중하는 사람. 4. 깊이 몰두하는 사람. 5.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6. 예상 회원 명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 7.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8.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제 산하 핵심 멤버들은 여기에 2-3가지는 다 걸려 있더라고요. 8가지를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물론 성향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금배로 열정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참고 삼아서 여러분 사업에 도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88쪽에 너무 좋은 말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도 반드시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 잘해야 되나요, 여러분? 뭘 잘하면 되죠? 안 나오나요, 답이?
후원, 우리 홍스타님 역시. 후원 잘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성공, 듣기, 듣기 누구십니까? 우리 연정숙 매니저님. 경총은 뭘까요? 경청은 아는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저자도 서문에 말 많이 하지 않는 게 사업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상대방의 니즈를 알아야지. 우리 사업을 같이 하는 매니저들의 니즈를 알아야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알아야지 그 부분을 긁어줍니다. 그래서 지그지글러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얻도록 해줘야 내가 원하는 걸 얻는다. 자, 7장. 처음에 멀어 보이지만 가장 가까운 지름길,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는 법, 전문 용어로 콜드 컨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9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접근해 보래요. 아까 쇼더 플랜 뒷면에 있는 저는 질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프닝하고. 여기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요즘 아주 재밌는 사업 시작했는데요. 이름을 불러줘도 좋겠죠. 우리 홍스타님이라면 저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저를 도와 약간의 부수입을 올리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직접 하자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주변에 나와 함께 할 부수입을 올리고 싶어 하는 니즈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명함을 주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게 뭐예요? 라고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은 네, 네트워크 사업 마케팅이고 네, 시간이 있으신가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설명 시간이 필요한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응대를 해주시고요. 빠르게 음배, 빈배에 네, 설명을 하고 클로징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자의 노하우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 활용 방법, 열심히 후원하고 후원한 사람을 적극 돕는다. 자, 모든 사람을 후원을 100%로 봤을 때 계속 그런 에너지가 든다 그러면 다른 사람 후원이 힘들겠죠. 하지만 독립된 직급이 왔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드는 에너지가 현저히 줄어들고 나는 다른 또 신규의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이 저자의 이야기고 실제로 우리 복지 미팅 하다 보면 그러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처음 참여한 시점에서 당신 비즈니스는 바로 누구를 먼저 설득하셔야 되냐면 누구요? 나요. 입이 안 열리잖아요. 그쵸? 당신의 개성, 경험, 평가 등 당신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나를 먼저 후원하고 내가 설득이 됐다 그러면 나와 함께한 파트너들을 후원해라. 그렇게 해서 5명을 후원하면 당신이 활동하는 모든 시간, 후원을 하는 모든 시간 동안 제품의 이동이 되고요. 사람들과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제품을 애용하게 된대요. 이 활동 자체가 결국은 나눔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판매 아니죠. 후원 활동을 하는 동안 제품을 이해하고 애용하고 자연스러운 이동이 있는 건 나눔이다. 판매가 아니다라고 저자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0장을 자아내는 비즈니스 에너지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자, 당신이 성공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위의 에너지에 불이 환하게 타오른다. 이 동기부여나 열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전개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그때 나를 도와주는 게 누군가요? 스폰서님이죠. 자, 스폰서님이 만약에 동행을 해요. 도움을 줘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설레고 자신감 뿜뿜하죠.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셔야 내 산하의 파트너들을 함께 후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의 확언이나 각오를 동기부여, 산하의 누군가나 예상회원 또는 신규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결국은 산하 아래에서부터 타오르는 열정에 나는 더 많은 열정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여기 9장에서는 결국 내가 가장 많은 열정을 받아야 되고 그 열정을 함께 도와주는 스폰서 그리고 내가 전하는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그 열정을 불태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십시오. 3장 남았습니다. 자, 10장 그룹을 의욕적으로 만들어라. 그룹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든다인데요. 121페이지 보실까요? 저자는 얘기합니다. 당신의 물을 누구도 끓여줄 수가 없다.
태양에 물을 끓게 할 수 없듯 당신의 스폰서도 당신이라는 물이 끓게 만들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스스로 끓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이라는 물이 끓게 해야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 동기부여, 열정, 누가 올려야 되냐면 내 스스로요. 해야만 하는 이유, why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잘 치고 나가시는 분들 보면 그게 명확하죠. 목표, 꿈, why. 그리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건 함께하는 파트너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할 수가 없죠. 책임감에서라도 가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일하는 물을 열심히 끓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 이후는 제가 한 장으로 요약해봤어요. 130쪽에 보면은요. 자, 누구를 끌어들이지 이게 아니라 다음에 누구에게 이 기회를 줄까로 마인드, 사용 언어를 전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31쪽에는요. 6개월간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5시간에서 10시간 미래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고 하고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 배워야 된다. 내가 먼저 배우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58쪽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 계속 반복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후원한다,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비즈니스, 여러분? 교육 비즈니스. 자, 마지막으로 163페이지요. 어떤 질문에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공부하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말이 공부하라는 것 같아요. 배우고, 후원하고, 가르치고, 이 말. 그래서 제가 최종 정리해봤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대학이란 꿈,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 제품을 애용하고, 두 번째, 나를 먼저 후원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요. 세 번째, 함께 나눌 핵심 리더, 파트너, 조이 전략이죠. 3명을 찾아 가르치고, 후원하고, 후원하는 걸 가르치는 미래 성공을 함께할 위너를 교육하는 사업이다. 라고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제 정리입니다. 저자의 정리가 아니라. 자, 이런 대학. 여러분, 잘 다니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 졸업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네,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지그지글러 글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크게 같이 읽고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쇼더 플랜 잘 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산하, 여러분 네트워크가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